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경제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기다리던 마이크론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4분기입니다. 네. 약간 분기에 거기에 좀 결산이 다른데요. 네. 이제 4분기 실적인데 실적이 일단 이번 분기는 예상보다 잘 나올 줄은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도 우리랑 비슷해서 워낙 나쁘다 하니까 네. 우리가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이미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번 분기는 깜짝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네. 다음 분기, 그러니까 마이크론 기준으로는 이제 1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었었는데 네. 결과가 둘 다 아주 좋았습니다. 먼저 이번 분기를 네. 좀 보면 77억 5천만 달러의 매출액. 시장은 낮췄던 게 76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77억 달러니까 시장이 낮춘 것보다는 잘 나왔죠. 근데 이게 낮췄다고 하더라도요. 네. 매출액이 77억 이번에 분기 매출이 작년으로 대비하면 90% 이상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매출이 2배가 됐는데도 지금 이게 낮춘 겁니다. 이제 그만큼 또 기대가 컸고 주가 반영이 컸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EPS, 주당 순이익, 또 마진율 모두가 다 이번 분기에 이제 나온 것은 다 좋았었고 핵심은 다음 분기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 실적 전망이었잖아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 시장은 83억 달러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회사 측 마이크론에서 87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이제 좀 걱정과 우려를 오늘 아침 한 새벽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네. 뜬 눈으로 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 좀 해소를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이 CEO의 발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마이크론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등등 AI 반도체에 대해서 걱정했었던 것이 이 레거시 디램, 범용 디램은 솔직히 나쁘다고 부진해질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요. 지금 보면 뭐 PC라든가 스마트폰, 모바일 디램 쪽이 안 팔리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는 인정하겠어. 근데 이제 AI 가속기, AI 칩에 들어가는 HBM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는 HBM도 이제 공급 과잉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이 HBM은 어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CEO가 내년 AI 칩에 들어가게 될 HBM은 모두가 완판됐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데이터 센터 등등 AI 칩, 그건 결국은 AI 칩에는 HBM이 들어가니까요. 수요가 너무나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HBM3E 5세대인데 이 중에 12단도 이제 양산에 돌입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대가 열린다. 또 성장성도 함께 제시를 했었고요. 다음 분기, 그러니까 1분기에는 아마 HBM의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하는 뭐 그런 한 분기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HBM 공급 과잉을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걸 완전히 뭐 CEO의 코멘트였긴 했지만 이런 자신감들이 또 이런 컨퍼런스 콜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또 하나가 있었고 HBM 공급 과잉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기는 했어요. 지금 모건스탠리 보고서도 그렇고 이 HBM도 공급 과잉이 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근데 CEO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시장의 세 번째 공급업자가 뛰어들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다. 그 세 번째 공급자라는 게 누구냐? 현재 HBM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공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아직 도장을 못 찍었잖아요. 엔비디아한테.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공급업자는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면 HBM을 만드는 곳이 두 군데에서 뭐 세 군데가 되니까 공급 과잉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와 공급을 놓고 보면 세 번째 공급자가 들어와도 실은 공급 부족이다. 그러니까 수요가 훨씬 많다라고 해서 공급 과잉, HBM 공급 과잉 부분을 거의 확실하게 불식시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무려 14%가 급등을 했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오늘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전체적인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에게 훈풍이 불어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전망이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삼성전자는 조금 예외죠.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이미 들어갔고 하이닉스도 벌써 HBM3, 12단도 양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계속해서 엔비디아와의 공급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문제는 아직까지 이 HBM3E에 들어가면서부터 엔비디아와 뭐 8단 사인한다, 12단 사인한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제 10월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사정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에 마이크론의 영향은
SK 하이닉스 또 그 밑단에 있는 한미 반도체 등에게는 상당히 좀 숨통을 돌리는 한숨을 돌리는 그런 호재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종가 들어온 걸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9% 오르고 삼성전자는 3.7% 올랐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네.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네.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앞서서 모건 스탠리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모건 스탠리는 우울한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이제 불식이 되는 겁니까? 근데 조금 더 네. 데이터 확인은 해 디펜던트죠. 조금 더 가봐야 되겠죠. 과연 HBM 공급 과잉이냐 아니냐는 네. 가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이제 HBM을 생산하는 공급종 라인에서 마이크론의 CEO가 내년은 이미 완판이 됐고 뭐 후년에 대한 계약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그 간밤에 나왔던 이제 엔비디아도 함께 나왔었던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AI 칩이라는 구조를 놓고 보면 네.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옛날엔 CPU인데 AI 칩은 이제 GPU가 핵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엔비디아가 만들고 거기에 뭐 양쪽에 4개든 6개든 HBM을 빵빵빵 박아가지고 그 하나가 이제 AI 칩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만드는 곳이 대만의 TSMC가 네. 이걸 뭐 갖다 붙여서 만든다. 이제 이렇게 개념 정리를 좀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HBM은 결국 또 엔비디아의 GPU와 함께 나아가는 방향인데 이 AI 칩에 대해서 베인 앤 컴퍼니라는 컨설팅 회사가 상당히 낙관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반도체 시장은 기존의 레거시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HBM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데 연간 40%씩 계속 성장을 해서 2027년까지는 어마어마한 성장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네. 지금 또 생각해 보면 물론 이 세상에서 엔비디아만 AI 칩을 끝까지 만들이라는 법은 없겠죠. 네. 뭐 또 다시 누군 경쟁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엔비디아의 AI 칩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독점적으로 가고 있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기존에 있는 호퍼 시리즈에서 블랙웰이라는 좀 더 성능 좋은 거라고 네. 하겠습니다. 그거 다음에 이제 루빈이라는 더 성능 개선으로 가게 되는데 만에 하나 이 두 번째 블랙웰 4분기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블랙웰까지 해서 이것이 보편화가 되면 거의 엔비디아가 독판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거기에 짝꿍인 뭐 하이닉스 네. 또 마이크론도 함께 갈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구조와 논리가 현재까지는 다시 시장에 좀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간밤에 또 엔비디아가 또 올라가지고 이제 시가총액으로 3조 달러 고지를 또 한번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모두가 잘 갔던 그런 네. 하루가 됐었습니다. 아니, 뉴욕 증시는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론도 좋았고 엔비디아도 네. 좋았고 했는데 혼조세로 마감은 됐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보니까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되고 네. 또 연준 이사들의 공개 발언이 지금 예정이 돼 있네요. 네. 오늘 네. 연준 인사들 보니까 2명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이제 뉴욕 연방은행은 거의 연준과 맞먹는 사이즈가 크잖아요. 네. 상설 투표권도 있는 이제 존 윌리엄스 총재 발언 봐야 되겠고요. 미셸 보움은 연준 인사 발언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요즘에 매파로 약간 활약하고 있거든요. 이거 비컷도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금리 인하하기에는 물가 못 잡은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지난번 비컷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2번의 네. FOMC 회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발언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2분기 미국의 2분기 GDP에 거기 뭐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인데 맨 마지막 확정치가 나오는데요. 네. 3%로 될 것 같아요, 무난하게.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뭐 떨어진다거나 이러면은 뭐 나중에 봤더니 아니네, 뭐 2.8%네 이래버리면 약간 또 경기 침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글쎄요, 그냥 3%가 나오는지만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큰 뭐가 없고 내일 밤이 중요해요. 내일 밤이 연준이 본다는 8월 PC 물가와 이제 더 핵심이 8월 근원 PC입니다. 근원 PC 쪽에서 2.7 라인을 꼭 네. 그때 어제 기억하시라고 했었죠. 네. 그 이상이 나오면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뭐야 이거 물가도 못 잡았는데 금리 인하했어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연준 이사 발언도 중요하지만 내일 PC 물가 정도의 관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장이 그럼 오늘 오른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영향입니까? 맞아요. 그렇다고 네. 봐야 될 것 네. 같고 뭐 마이크론의 훈풍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서 최근 한 3, 4일간의 새로운 딜레마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7월 이후에 외국인이 무차별적 지금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매도의 상당수가
반도체에 집중이 됐었고 특히 삼성전자에만 많이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이거는 뭐 AI 거품론 등등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엊그저께죠. 어저께 이제 HSBC라는 곳에서 한국 주식에 대해서 기존에 비중 확대였었거든요. 네. 비중 축소, 그러니까 중립도 아니라 오히려 한국 주식을 팔아라. 완전히 우리 주식을 한국 주식에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우리만 강등을 한 거예요. 참고로 필리핀 같은 데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리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 산업이나 뭐 어느 면을 봐서도 한국 주식 시장의 비중을 뭐 팔아라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까지 판 게 혹시 삼성전자를 판 게 아니라 한국 주식을 떠나려고 삼성전자부터 팔아놓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과 지적들이 좀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찰나에 일단 오늘은 놓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상당수 좀 매수도 했고 선물도 12,000계약 이상 넘게 샀었는데 과연 삼성전자만 파는 건가? 이 삼성전자는 아직 뭐 HBM 재료도 없잖아요. 한국 주식을 파는 건가? 그거의 전초전인가? 네. 이 기준은 환율일 것 같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는 계속 떨어져요. 이제 100만 깨지면은 본격적인 달러 약세 국면으로 가게 되는데 네. 원달러 환율이 안 맞아요. 지금 만약에 100 깨질랑 말랑 한다면 지금 적어도 1,300원대 초중반에서 1,200원 가냐마냐를 하는 게 이 백라인이랑 맞아지는데 지금 환율은 1,32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지는데도 달러 인덱스가 우리 원달러 환율이 버티거나 더 오른다면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탈출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는데 우리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면서 환율이 뭐 1,320원 밑으로 나아가서 앞자리가 이제 1,300도 깨진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 삼성전자만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팔았구나. 이제 요거는 앞으로 좀 지켜볼 대목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봐야 된다. 그 말씀하셨던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별로 신통하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HSBC가 한국의 이제 비중 축소를 네. 하는 원인 중에 하나도 한국은 반도체 산업인데 반도체가 나빠서 한국 주식 팔아라고 했다. 또 하나가 지금 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 열심히 가동하는데 이거 효과 없을 거다. 이제 그겁니다. 논조가. 그래서 한국 주식의 비중 축소를 한 거였었는데요. 네. 실제로 어제 밸류업 지수가 베일을 벗었는데 좀 이제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100개 종목을 뽑았는데 이게 소위 원래 있었던 KRX 100이라는 그 종목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고 이것이 정말 밸류업의 100종목을 잘 뽑았네 안 뽑았네 이런 건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거든요. 우리가 밸류업 지수가 뽑혀서 거기에 편입되는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밸류업 지수를 만들고 밸류업을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참가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밸류업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주주 환원도 많이 하고 자사주도 소각하고 배당도 늘리고 뭐 이런 쪼개기 상장 안 하고 뭐 그런 거 물적 분할 같은 거 안 하고 주주 친화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어떤 한 기업을 지수화한 게 아니라 혹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몇몇 곳은 있겠지만은 그런 기업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것 같은데 혹은 뭐 직접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약간 이런 관심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뽑아놨기 때문에 밸류업 지수가 오르려면 혹은 밸류업이 잘 되려면 해당 편입 기업의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가가 오르려면 어떻게 주주 친화 정책을 해서 해야 오르는 되죠. 건데 그건 미지수예요. 기업들이 따를까 말까를. 그러니까 아마도 기업들이 안 따르면 이거 꽝이네. 이제 이런 지적들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 일각에서 이제 당근과 채찍을 정말 써야 된다. 채찍도 들어야 된다라고도 하는데 채찍은 못 들 것 같아요. 이미 안 들겠다고도 했고. 그렇다면 좀 더 현명한 당근책, 가령 자사주를 소각하면 소각한 거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를 깎아준다라든가 이제 이런 좀 굉장히 구체적인 당근책도 내놓고 기업들이 합류하는 이 정도 단계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눈으로 보여야지 투자자들도 할만하다 이렇게 하고 판단을 할 거다. 그런 이렇게 기업이 여기 보시는 지수에 거네요. 있네. 뭐 네, 여기서 네. 지수가 올라가고 네, 여기까지가 네. 와야 되겠죠. 거기까지 가야 된다. 네. 중국도 보니까 금리 인하하고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중국 내수는 정말 부동산발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렵고요. 최근에 뭐 철강, 화학들 네. 어려운 게 중국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워낙 내수가 어렵고 안 되니까 중국이 그냥 저가로
막 철강, 화학들 다 밀어내면서 우리나라 철강화학도 다 이제 쓰러졌는데 진짜 막다른 골목에 와서 중국 인민은행장 뭐 등등 금융수장들이 나와가지고 네. 우리 원화로 기준 한 190조짜리의 공급 효과가 있는 지준율 B컷 0.5%포인트 인하를 했고 인하를 하면서 시중 대출금리 다 내렸고 앞으로 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도 하는데 일단 어제 뭐 그제 그래서 시장 반응도 괜찮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 부양책이 진짜 센 부양책이려면은 통화 정책, 금리 인하만으로 안 되고 재정도 정부 돈도 풀어야 되는데 지금 고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반쪽짜리일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좀 한 이틀 지나니까 네. 각성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산업에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어때요? 그런데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네. 봐야 되겠죠. 네. 하나는 이제 중국이 어쨌든 경기 부양을 하게 되니까 이게 실제로 중국 경기를 당길지 안 당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앞단에 있어서 앞서 말한 철강이라든가 화학 같은 것들은 네. 숨통은 좀 트였거든요. 이 정도의 상황으로.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철강주랑 화학주 정도는 훈풍을 받고 있고 또 하나가 화장품 같은 것들 소비재인데 네. 그래도 금리 인하를 좀 하니까 그쪽 사람들도 주택담보대출 많이 받았잖아요. 부동산에 돈 많이 묶여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우리 K 화장품 뷰티를 사지 않을까. 네. 또 여행, 뭐 카지노 좀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주식은 항상 기대감이잖아요. 네. 이런 수혜주들은 아직까지는 반응을 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 좀 길게는 못 여쭤볼 것 같은데 영풍하고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하고 있잖아요. 네. 뭐 매수 가격을 높인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최초의 공개 매수가 66만 원으로 MBK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영풍 쪽에 장씨, 이렇게 네. 영풍 장씨, 그다음에 고려아연 최씨 이렇게 네. 외워도 좋은데 지금 장씨와 최씨가 붙은 겁니다. 그런데 영풍 장씨가 밖에 사람을 끌어들여온 거죠. MBK라는 사모펀드를 끌어들여서 이제 빼앗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이제 공개 매수가 66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보통 이렇게 되면 최 씨 쪽 기존의 최은범 회장이 대항 공개 매수를 하면서 66만 원이면 우리는 68만 원이야. 뭐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전투가 붙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이 아직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세게 막 언론 플레이는 하는데 네. 대항 공개 매수가 얼마. 그러니까 이 최 씨 쪽에 실탄이 있나 없나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네. 이 기존에 66만 원을 불렀던 쪽에서 네. MBK 쪽에서 그러니까 쐐기를 고려아연 받습니다. 쪽에서 예. 그러니까 그 영풍 장씨 쪽에서 영풍 장씨 쪽에서 네, 예. 이 기존에 66만 원을 자신들이 75로 올려가지고 쐐기를 박는 거죠. 4달 4일까지 이 정도인데 네. 맞설 수 있어라고 해서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이 MBK라는 곳은 돈이 뭐 진짜 제일 많은 사모펀드거든요. 그래서 한 이번 주와 다음 달 4일까지 최 씨, 네. 최윤범 회장 쪽과 그의 친구들이 어찌됐건 대항 공개 매수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뭐가 나쁘네, 좋네, 이게 외자 이런 걸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대항 공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정도로 싸우려면은 2조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탄 여부는 조금 더 네.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투자 쪽 관점은 짧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싸움이 돼야 이게 주가 매력인 거고요. 한쪽이 완승하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주식은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워야지 주가는 오른다. 이걸 M&A 투자에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르고 있는 거는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지금은요. 네. 지금 싸움인데 약간 네. 약간 이쪽이 기울어진 차원에서 승부수를 던진 거기 때문에 네. 본연의 싸움은 아닌 거죠. 갑니다. 아직은요. 네, 네. 조금 더 지켜봐라.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